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의 외환죄 그러니까 네. 북한으로부터 도발을 유도해서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즉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는 이걸 네. 이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한 번도 검찰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유일하게 하는 거잖아요.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던 무인기 도발 유도 시나리오 이게 사실인지 누구와 또 협력을 했는지 보고는 된 건지 이게 중요할 텐데 이 조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여기서 처음 아마 밝히는 걸 수 있는데 네. 북과 이제 교류하고 무역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중국에 있고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평양에 그 당시쯤에 그 근처쯤에 다녀온 분께서 말씀 주신 게 있는데 북에서 최소 일반 이제 국민들은 모를 거고요. 북의 이제 상류사회겠죠. 간부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격앙됐다. 남측에서 우리를 악용해서 이런 짓을 하려다는 걸 안다. 뭐 이런 식의 있었다. 이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네네. 뭐 그게 진짜 그분이 뭐 북의 간부를 만나서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소문을 들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실제 이제 드론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 기종 수입해서 쓰고 있는 기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북에서 공개한 게 맞다까지는 지금 이제 언론에 나와 있죠. 그러면 드론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이 다 답변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맞아요. 제한됩니다로 그렇게 얘기하죠. 답을 안 했죠. 네, 예를 들어서 맞아요. 드론사 쪽에서 화재가 났다, 창고에서 화재가 났다 이런 걸 당시에 질의했을 때도 하나도 공개한 적이 없고 국회에서 제가 증인 출석했을 때 부승찬 의원께서 어떤 화면을 순간적으로 띄우고 질문을 하려다가 화면을 접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뭐냐면 그게 네. 아마 북에 예,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드론 같은 걸 이제 보내는 어떤 그런 스팟이 아닐까 이제 이거 제가 순간적으로 이제 네, 그렇게 그냥 제 보셨다. 추정이지만 네네. 그걸 질의를 하려다가 이제 국가 기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못 하신 거죠. 보면 여러 어쨌든 그런 준비 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노상원 씨 수첩에 있는 게 그냥 적혀 있는 건 아닌 네.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외환 유치죄가 있고 여적죄, 여적죄. 거들려, 들려자 한자로 쓰면 들려자에 네. 적군 적, 네네. 적을 이롭게 돕는다는 뜻이죠. 여적죄라는 거 여적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네. 적을 이롭게 한다는 거. 네네. 외환 유치죄가 있고 네. 간첩죄가 있고 일반이적죄 등등이 일반이적죄. 있는데 외환을 유치한다는 건 외환을 사실은 달러를 많이 유치하면 좋죠. 같은 단어긴 한데 의미는 다르죠. 내우 외환의 네, 외환을 네, 유치하면 안 되죠. 환란을 유치하는 거지. 이거는. 달러를 유치해야지 그 환란을 유치하면 안 되죠. 되죠. 예, 예. 근데 정말 뭐 심지어 네네. 참 입에 꺼내기 못할 정도로 눈에 안 보이는 거 저 밑에 있는 거 뭐 그런 걸로 하려고 했다는 소문도 있었죠. 그건 뭐 검증이 안 되니까 저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뭐예요? 벌써 네. 이들이 수첩에 적고 어떤 짓을 한다, 이런 짓 저런 짓을 한다라고 본다면 지금 그게 이제 얼마나 많은 국민적인 의심으로 왔고 하는 걸 누가 자초했냔 말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정권에서 자초했고 그게 수첩에 적혀 있다. 예. 그리고 시점도 묘하게 북에서도 그런 걸 발표했고 마침 기종이 대한민국에 쓰는 거랑 비슷하다. 그러니 남이든 북이든 국민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예. 아직까지 한 번도 조사가 안 됐고 또 노상원이나 김용현 재판은 대부분이 비공개를 했잖아요. 비공개를 직위원 했죠. 재판부에서. 예, 맞아요. 그런 그렇죠. 더군다나 또 노상원 씨는 조사받을 때 알려진 걸로는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죠. 물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이제 본인에게 불이익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지만 어쨌든 뭐 말하는 것보다 유리하니까 묵비권을 했겠죠. 그분 그랬겠죠. 입장 그 사람 입장에서. 네. 그렇다면 이제 최초 조사라 그러는데 거의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를 새로 쓸 정도의 놀라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냐. 이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면서 특히 이제 이런 외환 유치죄 같은 거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네. 우리가 블랙요원 했잖아요. 그랬죠. 그때 제보에도 무서운 게 많이 있었어요. 미복귀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 예. 보내서는 안 되는 데를 보낸다. 뭐 이런 이제 제보가 있었어요. 보내서는 안 되는 데가 어딜까?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뭐 외국 어디 전쟁터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느낌에 네. 그런 식의 말들. 물론 검증이 안 된 제보라서 네. 그 당시 바로 제보 받았을 때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함부로 말하기 뭐 어려운 부분이라서. 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서 그런 수첩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들이 버거에서 만나서 뭐 상의하고 이런 과정들하고 또 드론이 뭐 추락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답변이 제한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상당히 그래도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면 이번 특검에서 정말 철저하게 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댓글을 잠깐 읽어드리면 계속 저한테 전화 안 왔습니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권영애님은 두 분 교수님 케미가 보기 좋네요. 언제나 볼 때마다 시원하고 발빠른 뉴스 힐링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복수님은 충북은 신용현 교수가 답이다.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대우님도 감사합니다. 최승봉 교수님께 빨리 뭐 하나 주세요. 이런 글도 보냈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교수 두 사람의 교수로서 케미를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감사관 3명을 파견했다 이래요.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최초죠, 그죠? 그러니까요. 왜 이 감사관 파견이 중요합니까? 뭐 그냥 개인적 인연으로 이게 축소해서 본다면 네. 조은석 특검께서 네. 뭐 감사원에 계셔서 또 맞아요. 그때 그러셨죠. 어떤 철저하게 이제 대립각 아닌 대립각. 뭐 대립각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인정이 안 돼요. 왜냐면 당연한 일을 하신 거고 그들이 불이한 일을 한 거니까. 맞아요. 그때 아마 이제 같이 정의롭게 하셨던 분들일 것 같고요. 뭐 개개인은 모르지만. 감사원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기관이 사실은 뭐 옛날에는 사부처럼 얘기한 적이 그랬죠. 있어요. 맞아요. 실제. 그랬었죠. 그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평생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행정각부 공무원분들의 물론 이제 회계감사도 있지만 업무적인 부분, 네. 특히 이제 업무를 태만히 했다 그런 업무상 배임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본 거죠 직무상에.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어떤 검찰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네. 직무상의 어떤 그 법에 위배되는 행위 같은 걸 빨리 발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장점이 있다. 네, 네. 그런 부분을 조은석 그 특검이 감사원에서 지켜보고 아주 그 능력치가 빼어난 분들을 선발하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일반 업무 같은 경우에 검찰은 이제 법적으로 잘못된 거를 발견하고 처벌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업무상 일반 프로세스라든지 행정 그 배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팔 수 있는 분들이니까 굉장히 검찰하고도 시너지가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안 풀어주고 이런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지금 이제 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건부로 조건부 풀어줬죠. 보석을 네. 허가했고 그래서 조지호, 곽종근, 박한수, 이진우, 김봉식은 보석이 됐고 김영호는 이제 재구속됐고요. 네. 뿐만 아니라 여인영, 문상호, 노상호는 재구속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하실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기현 부장 판사를 보면 나이론 같긴 한데요 기준이 고무줄인지 네, 네.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준은 분명히 저 법적 기준은 있는 거죠. 네, 근데 네. 김봉식 그 청장 같은 경우에 발치 찼습니까? 발치는 안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모르겠네. 3일 이상 여행을 하면 신고해야 된다. 네, 네, 서약서를 써야 된다. 뭐 그리고 누구 누구를 만나면 안 된다. 이런 건 있는데 발치 얘기는 제가 없었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오, 없더라고요. 없어요? 오. 그러면 예. 한번 보자고요. 네. 내란 이거에 이제 일종의 이제 동조한 네. 공범 내지 방조범 뭐 여러 이제 공동 정범 여러 종류 중에 하나일 텐데 예를 들어 정진상 실장 이런 네. 분들 주거 제한에 뭐 무슨 맞아요. 저 면담 뭐 접견 제한에 발치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왔잖아요. 네. 아니 일반적인 경우에 하는 분들도 그래 하는데 이 내란죄 같이 한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 관점으로 열심히 기사를 봤는데 없었어요. 이런 건 안 된다. 왜냐하면 증거 인멸에 만약에 김용현을 요번에 재구속 안 하고 풀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입을 맞추고 증거 인멸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아니죠. 딱딱딱 일반적인 건 이미 상당 부분 이 사람들이 증거 인멸을 하고 들어갔던 것이고 서로 말 안 맞는 부분만 네. 만나든 맞춰서. 통하든 바로 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은 풀어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네. 병, 예, 네, 그 네, 뭐 네, 병명은 질병이 뭐 있어서. 말하기 그렇지만 예,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 특히나 이제 군인들, 네. 예를 들어 곽종근 사령관처럼 정말 양심에 그렇죠. 겨워서 그분은 뭐 그렇겠죠. 그렇다고 그분이 처벌을 안 받는 건 처벌을 아니잖아요. 받아야죠. 그런 네, 별개로 네, 맞습니다. 정말 뒤늦게라도 후회하고 뉘우쳐서 네. 진실을 얘기한다. 뭐 송미령 장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저기에서 그렇죠. 큰 범주에서 네, 네, 비슷하겠죠. 네, 네, 네.
그런데 나머지 이제 그 공범들 가운데서 지금 여기 김봉식 서울청장 같은 경우도 뭐라 그랬습니까? 가족사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가족사라는 게 뭐예요? 그게 대체? 뭔지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 얘기 안 거죠. 했어요. 저희는 짐작은 하지만 네, 그죠? 짐작이 있습니까? 이게 뭐 김건희, 윤석열 뭐 그 패밀리들 네, 그동안 네. 잘못했던 일이 아,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네. 그리고 더군다나 안가에까지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안가에서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사실은 끔찍한 모의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풀어준다. 네.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안 한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건 안 된다. 직관적으로 여기서 밖에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을 하다가 이런 거 안 돼. 누구를 면회 보내서 지금 안에 있는 사람하고도 맞추려면 맞춰지는 거잖아요. 엄밀히 보면 네. 이런 면에서 이거 안 된다. 네.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강화해야 물론 된다. 뭐 누구는 살인범의 인권도 중요하다. 다 그렇게 흔히 하는 얘기지만 네네. 아직 실체적 진실이 규명된 게 없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서 재판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특검 내용여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재판 내용이 다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실체적 진실이 검찰에서 한 게 미진한 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 특검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을 때 네. 완전히 앞에 거를 뒤집어서 부정해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건 뭐 참 웃픈 얘기지만 네. 지기현 재판부가 사실은 일찍 재판을 끝내서 이 사람들을 다 처벌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1심 판사판은. 시간이 끌어지면서 네. 새로운 사실이 했을 때 추가 공소를 해서 병합을 시켜서 엄벌에 처하는 네네. 참 웃픈 얘기입니다. 이게 뭐 잘했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특검 저기까지 아직 1심이 안 끝난 게 좀 다행일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1심이 끝나 있으면 그걸 또 억지로 때려 엎는 것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은 결과적으로는 우프긴 하지만 또 좋은 점은 있긴 있다. 특검에서 빨리 속도를 내서 하다 보면 저는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